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매우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웹툰 작가님 모셨어요? 웹툰 작가님인데 야. 그냥 웹툰 작가가 아닙니다. 음. 그 곤충 과학 웹툰으로 아주 명성이 높은. 곤충 과학 웹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웹툰 시장에서 팔려요? 팔린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유명. 우리만 잘 모르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 네. 네, 그 원래 그 필명은 갈로아라 작가님으로 활동하시는데 본명은 김도윤 작가님. 김도윤 작가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로 갈로아로 더 유명하시죠? 갈로아 네, 작가. 갈로아라는 필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예. 이제 또 연구실 신분으로 또 나오게 돼가지고 또 이제 오늘 본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실명 그 신분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곤충진화 및 계통지원치학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저희 연구실에서 러브버그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러브버그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막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고 막 그 언론사에서 그 인터뷰하고 있고 교수님한테 전화 받기도 드리고 다른 연구한테 전화 받기도 드리고 있는데 전화한 와중에 또 다른 분 전화 오시고 이러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브버그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러브버그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본명으로 이제 연구실 이야기를 이제 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본업은 박사 과정이고 네, 본업은 과정이고요. 그 재미삼아 웹툰을 그리고 네, 재미나고 그리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또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시는데 보면 이제 예. 저거 하고 뭐 먹고 사나 싶은 분들 좀 가끔 보잖아요. 예. 곤충해서 뭐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걸 그리면서 약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곤충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박사과정 밟고 있는 과학자인데 어. 부업으로는 웹툰도 그려서 네. 일등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 걱정은 없는데 요즘은 그 러브버그라고 하는 새로운 곤충이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출몰 하면서 이슈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나한테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서울대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할 거고 어떻게 하면 웹툰 작가가 돼서 야, 돈 나 잘 그것도 버는지도 너무 궁금할 궁금해. 테지만 오늘은 러브버그가 왜 이렇게 출몰하고 어떤 곤충인지 내가 곤충 전문가로서 나왔으니 네. 오늘은 나를 김도윤이라고 불러라.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김도윤 연구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빨리 그럼 우리 러브버그 배우고 나서 네. 시간 남겨서 예. 어떻게 하면 웹툰으로 돈 버는지 그래, 나 그게 더 궁금해. 그거 좀 얼마나 좀 버는지도 여쭤봅시다. 진짜 궁금한데. 네. 와. 그럼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지는 안 궁금해. 그거 가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아무 소용 없어. 네, 아유. 자, 그 러브버그 요즘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네. 한국에도 많이 하고 뭐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진다는 둥. 그렇죠. 네. 네, 러브버그 뭡니까 근데 러브버그? 일단은 러브버그가 왜 그렇게 러브버그라 불리냐면요. 예. 아시겠지만 둘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신기해. 네, 그렇죠. 네, 붙어 있죠. 그냥 못 봤어 나는 요즘 모르는구나. 몰라요. 뭐. 파리같이 생겼는데 두 개가 붙어 있어. 암수인지 뭔지. 암수겠지. 암수죠. 암수가 암수죠? 사랑을 나누고 있어서 설마 러브- 채권 채무 관계겠어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장 최근에 어젯밤에 찍은 러브버그 사진을 갖고 왔고요.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또 가슴이 빨간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암수가 지금 거꾸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네, 암수가 서로 거꾸로 반대 붙어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거죠? 이게 아까 파리 같다 했는데 파리가 맞고요. 예. 파리 중에 이제 원시적인 파리들은 이제 암수가 뒤로 해서 꽁무니만 맞댄 식으로 짝짓기라고요. 예. 점점 좀 복잡하게 진화한 파리들, 또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동그란 파리들 있죠. 예. 걔들이 초파리나 이런 애들은 이제 암수가 이렇게 등에 올라타는 형식의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는데 이제 얘는 되게 원시적인 파리입니다. 원시적인 파리의 특징은 되게 팔다리가 길고 몸도 길어가지고 약간 모기인가 싶이 생긴 약간 그런 애들이 원시적인 파리인데요. 실제로 파리 중에 가장 원시적인 게 모기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기가 그렇게 생긴 건데 걔네들도 파리 중에 보면 원시적인 게 모기라고요? 네네네네. 모기가 파리 파리 조상이 모기예요? 아니요, 파리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애들. 어떤 원시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진화가 덜 된? 네, 특징이 뭐냐면 다리가 길고요. 예. 그다음에 막 생식기가 이렇게 앞으로 막 백부에 막 튀어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얘 나중에 러브버그 소개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얘네가 왜 붙어 있냐면 수컷 생식기가 집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컷이랑 수컷이 짝짓기 할 때 수컷이 이렇게 암컷의 꽁무니를 잡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짝짓기를 보통 하고 초파리 저희가 초파리의 짝짓기에 대해서도 꽤 배웠거든요. 네네네. 초파리 아, 재밌죠, 짝짓기는 그거. 한 20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20분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파리는 시계가 달렸나? 어떻게 20분을 그쵸. 계속하지? 그리고 시간도 짝짓기 다 끝나면은 이렇게 전략도 바꾸고 막 네, 그렇잖아요. 눈치 보고 막. 근데 그렇죠. 얘네는 짝짓기를 해. 근데 네. 안 떨어지고 얘네도 얘는 아. 계속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짝짓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수컷이 계속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암컷이 이렇게 짝짓기 끝나는데 다른 수컷이 와서 짝짓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랑 희석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다른 곤충들 보면 가끔 수컷이 그 옆에 지킵니다. 그 잠자리 같은 경우 막 그 옆에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다른 수컷이 짝짓기 할 때 그 다른 그 수컷의 정자 이렇게 파내요. 생식기가 네. 숟가락처럼 생겨가지고 파낸 다음에 자기 걸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얘네는 그냥 수컷이 한번 짝짓기 하면 이렇게 그냥 들러붙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들러붙은 게 그냥 잡고 있는 겁니까? 막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짝짓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짝짓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죠 막고 있는 것도 재밌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나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조대라해서 수컷이 짝짓기 후에 이렇게 암컷 꽁무니에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하지 마 하면서 되게 잔인하게 정조대 같은 걸 씌우는 되게 흉폭한 애들이거든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수컷이 그냥 생식기가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짝짓기 후에. 네. 후에도.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질문이 네. 끝난 상태인데도 계속 계속 붙잡고 붙어 있는 있는 겁니까? 거냐? 아니면 붙어 있다면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 얼마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ing 계속 ing. 네네. 아 근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그 상태로 가끔 죽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컷이 네, 수컷이 그냥 붙은 상태로 죽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갈고리처럼 탁 잡고 있어가지고 네, 갖고 있어 그냥 안 떨어지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아니 왜 죽어요 갑자기? 수컷은 짝짓기 한번 하면 아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냥 웬만하면 아, 죽어요. 인생이 끝났다. 네, 내 이제 인생이. 네, 끝났다 하면서 붙어서 죽든 떨어진 다음에 죽든. 네, 솔직히 자연계 곤충 중에 거의 많은 수컷은 이제 짝짓기 하면 이제 미션 컴플릿이기 때문에 그냥 예.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가끔 저 집게벌레 이런 애들은 그 오랫동안 남아서 이렇게 아이도 돌보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뭐 흰개미 이런 애들은 여왕이랑 왕이랑 같이 쭉 함께 살지만은 대부분의 자연계 수컷들은 짝짓기 한번 하면 이제 할 거 다 하고 죽기 때문에 얘들도 예. 이제 여러 암컷들을 다니면서 짝짓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한 번 하고 죽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얘들이 얼만큼 그 전략을 취하는지. 그죠? 어떤 애들은 암컷에게 오랫동안 최대한 내 많은 정자를 줘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한 애들도 있는 반면에 예. 최대한 많이 찌르고 다니겠다라는 그 전략을 한 전략일 애들도 수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과연 이 종이 어떤지는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지금 최근에 한국에 와서 밝혀져 가지고 예. 이 종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밝혀내게 되는지 그 약간 추적기 같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조금 재밌네요. 배워보죠. 야, 재밌겠다. 엄청 신기한 애들이네. 네. 그래서 하여튼 러브버그. 그게 러브버그. 네, 한번 그래서 사면- 러브버그거든요. 네,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고 붙어 있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머리가 큰 애들이 약간 눈이 큰 애들이 있어요. 진짜 파리처럼 생겼구나 가까이 네. 보니까. 잘 보면 수컷은 딱 봐도 파리 머리 갖고 있어요. 눈이 크고요. 예. 암컷은 이렇게 좀 머리가 작고 좀 생겼는데 보면 가슴이 빨갛죠. 네. 그리고 이제 수컷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건데 오른쪽이 암컷. 네, 약간 오른쪽이 암컷. 크기는 암컷이 좀 크네요. 그냥 암컷이 좀 큽니다. 원래 암컷이 이 알로 갖고 이러다 보니까는 무게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작고. 네, 몸이 커야 되고요. 근데 수컷은 또 왜 눈이 크냐면은 얘 수컷은 계속 암컷 찾아야 되고 막 네. 다른 애들이랑 경기해야 되고 막 계속 바빠. 바빠요. 탐방 활동을 되다 보니까는 예. 뭐 파리뿐만 아니라 뭐 메뚜기든 뭐 하루살이든 많은 곤충들이 수컷이 다 눈이 이렇게 쫙 큽니다. 네, 수컷이 눈이 커요. 네, 그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군요. 네, 눈치를.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막 계속 보면서 저 암컷인가 수컷인가 보면서 예.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수컷이 다 눈이 큽니다. 네, 많은 곤충들이 그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그 러브버그 추적기를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가 이제 러브버그를 처음 인식하게 된 건 2022년 이쯤이긴 예. 하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은 막 찾아다니 보니까 2018년에 네이버 카페 글이 있었어요. 예. 네이버 카페 글에 그 곤충나라 식물나라라고 예. 저 곤충 좋아하시는 그 식물 좋아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주로 이제 찍어가지고 막 오늘 산에서 뭐 이쁜 진달래꽃을 반사하고 올리는 카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가끔 이제 거기에 이제 고수분들이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맨날 집에서 벌레 넣으면 이 벌레 뭔가요? 저 벌레 뭔가요? 거미 뭔가요? 올리시는 카페인데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벌레가 있어서 예. 이 벌레 뭔가요? 라고 올린 게 이제 가장 최초의 기록이고요. 예. 근데 위치가 재밌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봉공원이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가
그 인천항에서 2.7km 거리밖에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도하역에서 34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곤충학자가 몇 명인데 또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안 보여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외래 밖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배 타고 왔겠죠. 배 타고. 배 타고 왔을 거라고 의심이 들죠. 심지어 인천항이랑 매우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또 얘네가 수도권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또 2020년에 막 저희 조사할 때 보면은 얘네 지하철에서 막 발견돼요. 아 지하철 타고 왔구나.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짐에서 네, 차 타고도 잘 오거든요. 심지어 그 미국 러브버그 같은 애들은 진짜 차를 좋아한대요. 예. 그 차에서는 배기가스 있잖아요. 배기가스 이렇게 나올 때 그게 햇빛을 받으면은 나는 그 배기가스랑 햇볕의 조합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차를 엄청 좋아하고 희한한 애들이 네, 있어요. 특히 그 하얀 차를 되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차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히치하이킹해서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엄청 퍼졌어요. 예? 그래서 야 쟤네 지하철 타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보면은 근처에 도로도 많죠. 예. 그래서 차 타고 충분히 이렇게 수도권으로 충분히 너무 오기 올 수 좋은. 있고. 예. 거죠.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산에서 많이 자라서 이렇게 야. 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아마 이 근처에서도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서울 기록들이 있는데요. 용산이나 마포 월드컵 공원 등등에서 발견인데요. 여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러버버그를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곳곳 몇몇에서만 나왔는데 용산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용산? 설마 미국 쪽에서 왔나? 이거 미국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예. 왜냐면 미국에도 러버버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심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포 월드컵 공원에서 나왔는데 그 월드컵 공원이 사실 그 서울 생태계에서 약간 마굴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상한 게 다 있어요. 옛날에 그 쓰레기섬이었다가 예. 근처잖아요. 쓰레기섬이었다가 막 그 월드컵 공원 딱 1년 전에 그 개발 사업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막 전국에 이렇게 막 그 식물들 다 심고 예, 그다음에 식물들. 예전에 여의도 그에서는 식목일 날 예. 식물 심자 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많이 심으셔가지고 예. 그 서울에 살지 않는 이상하게 많이 살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 식물이 산다든가 아. 유럽 화초들이 그냥 살고 있다든가 이구아나가 뛰어놀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상한 마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 있는 거 보면 아유 외래종이 그냥 여기 사나 싶긴 하지만 하여튼 예. 마포 월드공원 이런 데서 이제 서울 에서 발견된다. 발견됐다. 발견됐지만은 요거는 약간 일부적인 거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예. 넘쳐난다고 했을 때가 네. 이제 2022년입니다. 이때 수도권에 대발생을 했죠. 저 뭐냐? 2년 전이랑 1년 전에 보면은 이게 서울 북한산에 저희 러브버그를 주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최종환이라는 학생이 예. 찍어온 건데 그 북한산 올라가니까 이렇게 러브버그가 이렇게 하늘 다 뒤덮여가지고 그다음에 와. 그렇더라. 뒤덮이고 막 어. 바로 이렇게 막 한자 글자 써져 있는데 그걸 다 글자가 걷네 이게 뭐 칠했나 이렇게 보니까 다 러브버그가 이렇게 아하. 한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목한. 네, 오목한 곳에 막 들어가 있고.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그 물이 져 있는데 물이 예. 져 있는 곤충들 뭐 이거 러브버그 말고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뛰면 한강변에 뛰면 막 이렇게 있는 날파리도 있잖아요. 예, 무슨 예, 애들. 예. 걔네들 이제 깔따구란 파리인데 예. 걔네도 마찬가지로 러브버그 애들처럼 다리가 긴 원시적인 파리들인데요. 네. 걔네들도 이제 물이 뭉쳐 져 있는데 다녀요? 네, 뭉쳐 다니는 곤충들 특징이 예. 고점을 좋아합니다. 고점을. 고점이요? 네, 높은데. 어. 높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높은 곳이 제일 그냥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모이는 지점으로 삼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높은 데로 가자. 지붕 밑 뭐 이렇게. 네, 높은 데로 가자 하다가 이제 그냥 산 위에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북한산을 이렇게 쫙 모였다가 이렇게 그냥 산 정상을 그냥 뒤덮는 거죠 이렇게.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한번 짝짓기를 하면 네. 다른 수컷이 와서 뺏을까봐 불안해서 이게 막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이렇게 절대 안 떨어지고 네. 그렇게까지 불안한 애들인데 왜 몰려다닙니까? 얘네가 그 성충이 수명이 3일에서 6일밖에 안 됩니다. 네, 하면서 6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짝짓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충이 딱 되면은 바로 일단 짝을 지어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짝을. 찾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 같이. 그러니까 시즌이 그냥 맞는 거예요. 시즌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오래 찾을 시간도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 성충들은 네네네. 일단 모여라. 나이트에 모이는 거구나. 근데- 일단 나이트에 다. 네네. 근데 굳이 그렇게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은 경우는 정말 네. 뭐 어떤 페로몬이 이렇게 모이는 큐가 있다 이런 건 밝혀져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만개 안 밝혀져 있는 에이, 종입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인다. 네, 예를 들면 메뚜기는 정말 어떻게 모이는지도 알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다 이러는데 네. 그 얘네 같은 경우 너무 최근에 알게 된 해충이라서 이게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짝짓기 하는 짝짓기가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네, 모여서? 네, 모여서. 네. 짝짓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네, 사실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럼 붙어 있는 동안 안 떨어지고 계속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초파리는 20분이라면서요. 그쵸, 그쵸. 얘네는 그 20분이 아니고 붙어있다가 수컷이 그냥 붙은 채로 죽기도 하기 때문에 네. 며칠을 그냥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며칠이라 해봤자 암컷도 그냥 그 네. 며칠 뒤면 죽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희 3, 6일도 되게 이게 사육 기간이거든요. 작가님, 저 작가님의 관심은 이게 언제쯤 나왔고 2018년에 어디서 발견되고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네네. 안승찬 대표 관심은 저희도 관심 있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왜 이런 걸 수컷이- 하고 왜 수컷이 이런 짓을 하느냐? 성충이 5일 동안 성충인데 음. 한 번 짝짓기를 시작하면 몇 분간 하는지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그 사육 환경에서 계속 키우다 보니까는 이게 야생이랑 너무 달라요. 네, 야생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육 환경에서 관찰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 정말 밝혀진 바가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모릅니까? 아니, 러브버그 왜, 짝짓기 하는 거 못 봤어요. 아니, 왜냐면 왜 러브버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얘네를 연구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접한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네. 아, 우리나라에서는 러브버그 떼들이 네네네. 아. 그럼 1년에 두 5, 번째입니다. 6일 동안 모여서 그다음에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5, 6일 동안 모이고 사라지고 요번 주에 또 모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바짝 보고 끝납니다. 아 며칠 그럼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네. 거기 새끼들이 또 땅속에서 자라다가 네. 또 요즘 내년 이맘때 한번 또 한 일주일 모여서 그 난리를 치다가 네. 또 그리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맞습니다. 아, 1년에 그래요? 한 3, 4에 5일밖에 없는 이 이벤트이기 거의 때문에 헬리레이션 같은 이 마음대로 그 초파리는 그 2주마다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건 예. 하루 종일도 볼 수 있고. 연기도 연구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모델 생물인데 얘네들은 뭐 1년 걸리고 아니, 1년 근데- 키워서 3일 보다가 끝난 애들이기 근데 때문에 저 작가님, 박사님, 박사관입니다. 저 그럼 4, 5일 동안 그 러브버그가 나오면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래 짝짓기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연구 과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아직 몰라요? 지금 그 사육하고 있어요. 사육하면서 오래오래 보려고 네네네. 사육하고 얼마나 있습니다. 됐어요 사육한지? 사육 작년 것들 잡아서 사이클로 해서 1년 키웠네요. 근데 1년 키웠는데 짝짓기 할 때 얼마나 하는지를 아직 몰라요? 네네네. 뭘 봐요 그럼? 얘네가 일단 뭘 먹고 뭘 먹는지도 몰랐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고 얘네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한데 우리. 알 애벌레 그 번데기가 생긴지도 몰랐어요. 예. 그것도 맞고요. 난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해외에서 연구 결과가 없어요? 미국에서 러브버그가 이름도 딱 미국판이네. 이름이 러브버그니까 딱 그거를- 미국에서는 많겠네. 얼마나 그걸 이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하는데요. 거예요. 자, 미국의 참 약속하네. 여기 봐볼게요. 자, 미국의 러브버그는 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종은 달라요. 얘네는 생식기가 우리처럼 집게 모양이 아닌데요. 예. 얘네들도 유입 중이거든요. 얘네는 원래 저 중미 이렇게 막 코스타리카, 예. 멕시코 이런 데 사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도 멕시코만 따라서 쭉 올라온 거예요. 쭉 사람들이 막 이게 뭐야 하는데 얘네도 이제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올라가서. 퍼졌대요. 그래서 쫙 퍼지고 막 미국 막 곳곳에 퍼지고 있죠. 막 예. 거긴 고속도로 이렇게 쫙쫙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속도로가에 풀숲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음. 쭉 퍼졌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어요. 이거 미국계 퍼졌네? 네. 용산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미국 거로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되지. 미국처럼 생겼는데 미국 거랑 다르게 생긴 거예요. 네, 미국 거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게?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는. 러브버그는 미국 러브버그랑 다릅니까? 네,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생식기가 아주 강력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도 러브버그니까 러브를 연구하셔야지 지금. 진짜 궁금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그걸 모르지?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이런 종류였습니다. 네. 플레시아 이야, 롱기포테스라고 저거 봐라. 집게가 있네. 네, 생식기가 집게 모양이에요. 요걸로 이렇게 암컷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잠깐. 저게 생식기 그 자체예요? 아니면 저건 붙잡는 용도고 네. 네. 붙잡고 난 다음에 생식기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까? 나오는 거겠지. 저건 잡는 거고 생식기가 따로 있겠지. 그쵸. 근데 저걸 생식기라고 생각했어요? 저 전체를 생식기로 봅니다. 전체가 생식 구조예요. 아 물론 근데. 그렇죠. 아. 근데 저건 잡는 용도 네. 별도의 생식기는 또 집게가 있고. 있다. 근데
뭐 들어가면 저게 앞으로 한 번에 그냥 접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뭐가 나오진 않아요. 네. 아 그냥 접해지는 거예요. 잡고 저 상태로. 접해져 있는 네네. 거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럼 아. 결합 끝. 네. 아니요, 저 자세히 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아 그거 보려고 막 그 해부 해가지고 막 용액 넣고 확장시켜 봅니다. 네. 아 그런데도 네, 네, 안 나오더라. 원래 네. 근데 파리는 그런 게 없어서 예를 들면은 그 나방이랑 그 딱정벌레 영화신 보면 그 치약을 넣는 게 되게 잘 된다는데 막 치약 넣고 막 뭐 해보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 그묵 나와요. 네. 예. 심지어 그 곤충 중에는 그 암컷이 오히려 확장되는 애도 있어요. 암컷이 확장돼서 수컷한테 사입하는 뭐 이상한 곤충들도 있는데 예. 파리는 뭐 딱히 네. 그런 거. 그러면 저 한국의 러브버그에 있는 집게가 네. 미국 러브버그에는 없습니까? 작아요. 미국 건 작고 그 이 한국 건 되게 커가지고 이름도 보면 롱기 포셉인데 이게 포셉이 예. 그 핀셋이 영어로 저 포셉이잖아요. 네. 포셉인데 예. 긴 집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이었다. 근데 그럼 얘네가 원래 어디 사는 애들이냐면요. 예. 이렇게 삽니다. 중국이랑 대만이랑 아. 오키나와 아래 막 그 야야마 제도라는 그막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왔겠구나 싶은데 보면 되게 남방계 종이죠. 열대종이에요. 열대종인데 한국 이 높은 데까지 와가지고 서울 높은 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서울이 되게 뜨겁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원래 같으면 이제 이런 열대종이 한국 오면은 추워서 죽거나 겨울에 예, 무서 예. 죽는데 얘네는 예. 사는 거 보면은 서울이 되게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애벌레 상태로 버티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어디서 왔나 이제 봐야죠. 보니까 예. 중국에서 왔을까, 대만에서 왔을까, 아니면은 저 오키나와에서 왔을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오키나와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얘네들이 지금 6월 초 이렇게 나와서 한 예. 일주일 있다 사라지는데 대만은 얘네가 봄에쯤 나왔다가 네. 늦여름에 나왔다 이렇게 2번 나와요. 네. 그리고 대만은 연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나와요. 네 대만은 연중 나와요. 아, 우리는 5일 만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네네 대만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모작 아니 메신 모작이네. 네네네 이게 세대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충은 웬만하면 죽지 않으면 계속 나와야 정상인데. 네. 우리나라 러브버그는 그럼 5일만 살다 집단 폐사합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애벌레 살다가 예. 잠깐 5일 동안. 살고 알 낳고 이제 애벌레로 1년을 사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상태로 매 주마다 그 세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만은 그렇게 해서 매년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사실. 아. 그것도 그래서 대만 아직 내고 지금 중국을 가서 채집하고 있어요, 계속. 네, 왜냐하면 가장 의심되는 게 이제 중국이라서 네, 중국에서 계속 채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입장에서 유입종입니다. 네, 오키나와는 자기들 이제 기록을 보니까는 대만은 1920년도부터 이 기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는 여기 밑에 있는 야에야마 군도는 1996년도에 처음에 이게 없던 게 있네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2015년에서야 오키나와에 정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 얘네 입장에서는 유입종이기 때문에 뭐 유입됐다 다시 유입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아마 뭐 어디서 왔나 이걸 이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기 근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수많은 러브버그들이 네. 집단적으로 예외 없이 다 나와서 네. 5일간 짝짓기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네. 싹 사라지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럼 죽는다는 거죠? 알들은 애벌레 상태로 있고. 그렇죠. 네네. 그 사육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그럼 알 낳게 하고 또 나머지 부모들은 가고 또 그쵸. 알을 1년 내에 기르다가 이게 또 나오고. 더울 때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보다 좀 더울 때는 계속 나오시는 환경인데 그럴 우리는 수도 딱 있어요. 더우신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맞아요. 아. 대만은 이게 1년이 이렇게 오. 총총 있는 게 아니라 예. 걔들은 그냥 그 항상 휴가 있어서 더우니까. 빨리빨리 사이클이 도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예.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아직 2년밖에 안 됐고 다른 동네에서는 이걸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냥 왜냐면요. 흔한 애들이니까. 네, 흔한 애들이고 뭐 대만 뭐 더운 동네에서 이런 거 많고 그리고 피도 안, 이걸 연구해? 피도 안 빨고 네. 근데 어디서 왔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 너무 궁금해합니다. 뭐 어디서 왔겠지. 어디서 왔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조상을 저희 너무 찾는 게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사실 그런 짧은 역사도 중요하고 짝짓기가 난 더 궁금할 것 같아. 짧은 역사도 중요하고 긴 역사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러브버그는 짝짓기 하는 행위가 너무 특이한 게
진짜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건 너무 많은 곤충들이 하고 그렇게 치열한 수컷들의 정자 경쟁이라고 하죠. 그런 예. 것들은 너무 많아서 사실 러브버그도 해볼 만한 주제도.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너무 흔하고 해가지고 좋은데 1년이나 돼가지고 사육하기 일단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자 경쟁 모델 연구하겠다 면 다른 훌륭한 곤충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로는 몇 별로 줄 그렇게 매력적인 곤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네, 친구들은 네, 항상 일년이나 발견될 키워서. 때는 항상 붙어 있나요? 네, 항상 붙어 있죠. 근데 따로 노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걔네들은 아직 못 만나. 아직 못 만났거나 아니면 이제 음. 암컷이 수컷이 놓쳐가지고 암컷이 이제 알라로 잘 떠나는 뭐 그런 애들 수도 있겠죠. 그럼 네. 한 번 만나면 거기에서 양쪽 다 수명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다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또 다시 만나. 웬만하면 떨어져 나오고 암컷은 이제 저 짝짓기를 하러 예. 또 했는데 짝짓기 또 아니요. 산란하러 가요. 산란하러 가고. 네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보통 이 동물의 세계, 네. 곤충의 세계 짝짓기가 짧은 이유가 짝짓기 할 때 너무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쵸. 짧은 시간에 짝짓기를 하고 끝내는 게 훌륭한 전략입니다 원래. 훌륭한 전략인데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래 하려는 애들도 많죠.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애들도 있고 그쵸. 네. 근데 얘네들은 계속 그렇게 예를 들면 막 2, 3일은 붙어 있다고 해봐요. 네네. 그럼 2, 3일 붙어 있다가 둘이서 그것도 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아가기도 불편하고 그 잡아먹히기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이에요. 맞아요. 짝짓기 하는 그래서- 곤충의 곤충들은 어. 네. 그래서 그 수컷들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예. 수컷 가만히 있고요. 암컷 혼자 이렇게 날고 있어요. 방향이 서로 안 맞으니까 아니요, 수컷은 그냥 짝짓기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고 예. 암컷 혼자 이거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거든요. 예. 근데 수컷은 가만히 그냥 계속 짝짓기 수컷은 정신 없고. 정신없고 암컷만 죽거나 이렇게 날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보면은 네 이제 네 그럽니다. 네. 와. 네, 그 암컷은 수컷을 떼어내서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하여튼 예. 수컷이 딱 이걸 잡고 안 놔주는 잡고 거예요. 있으니까. 와, 네, 앞에 그래서 암컷 입장에서 너무 싫겠다. 너무 싫겠죠. 왜냐하면 안 사실 놔주니까. 다른 곤충들 보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 메뚜기 같은 경우는 그 암컷이 좀만 복부를 비틀면 요 붙잡고 있는 구조를 떼어내는 방법이 있다든가 예. 소금쟁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산란관이 이렇게 뚜껑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수컷이 올라타려 할 때 그냥 산란관 다 닫아버리면 닫아버려. 짝짓기를 못하게 뚜껑을 닫는 예. 이런 대응 방식이 있어요. 오죽 귀찮게 있으면 그런 뚜껑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암컷도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는 이 녀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얘는 왜 이렇게 계속 붙잡혀 있지? 이러니까 이제 러브버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곤충들은 그 일부러 오래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꼭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있죠. 네. 다시 볼 일이 없다면서요. 네. 다시 볼 일이 없는데 굳이 오래 해야 되는- 오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맞아요. 그 자연에서 리스크 큰 일이기 때문에 뭐 대벌레 이런 최근에 러브버그 이전에 서울에 대량 발생했던 대벌레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대량 발생할 수 있던 이유는 걔네들은 짝짓기가 워낙 리스크 큰 일이다 보니까는 짝짓기 안 하고 암컷이 그냥 혼자 알 낳고 하는 경우도 번식하거든요.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건만 맞으니까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러브버그잖아. 일부 일처제의 곤충계의 그냥 현인이지 현인. 인데 진실은 이제 그냥 스컷에 집착 약간 그런 아, 거죠. 네. 1대1 매치예요? 그러니까 1대1 매치. 그 깍지기가 끝나면 암컷은 알라러 가고 네. 수컷은 죽어요? 네. 그냥? 예외 없이. 네. 일부 일처제지. 근데 또 모릅니다. 암컷이 또 다른 수컷을 그래, 찾으려면 몰라. 몰라? 모르죠. 몰라? 모르죠. 모르지. 네. 그렇게 필사적으로 잡고 있는데도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암컷은 항상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하는 게 좀 더 좀 더 확률을 높이는 일이기도 일이죠. 해가지고 네. 그거는 정말 확인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수컷도 네. 마찬가지로 확률을 높이는 수컷도 아닐걸요? 네. 수컷이 그래도 초파리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맨 처음은 이제 한 암컷이랑 오래 하려 그래요. 맨 예. 처음엔 가능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야지 오래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짝치기부터는 최대한 빨리 끊으면서 가능한 많은 암컷이랑 하려 하거든요. 횟수를 늘리려고 늘리죠. 한다. 맨 처음에는 가능한 오래 하고 이제 맨 처음 끝냈으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가능한 짧게 하면서 안전하게 빨리 끝내면서 오래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정 확률을 높이고 두 번째부터는 횟수를 늘리거든요. 진짜 쪽팔이가 진짜 또 현명한 놈이네. 바꾸는 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초파리야 너무 잘 밝혀줬는데 얘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자연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 녀석들 봐라 이러잖아요. 얘들도 뭐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그게 뭐 전략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넘어오는 거는 예, 뭐 하여튼 그게 나왔어. 그럼 중국에서 왔든 어떻게 중국에서 와서 그럼 일종의 소위 우리 입장에서 외래종인데 그렇죠. 외래종이면 나빠요? 무슨 생태계를 교란한다든가. 네. 이게 좀 문제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다행히 없죠. 왜냐하면은 뭐 얘네가 뭐 질병을 옮긴다든가, 예. 아니면 뭐 그런 피를 것도 빤다든가, 빈대처럼 피를 빤다든가, 아니면 뭐 모기처럼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행히 예. 그건 없는데 하물며 전 꼽등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 꼽등이를 봐도 사람들이 징그러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위생적으로 이게 막 밥에 들어올 정도로 많고 막 먹을 거에 들어올 정도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생적 그다음에 저 그냥 혐오감을 유발한다만 해도 충분히 저 해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해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위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해충으로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큰 피해를 미치는 건 없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이 나쁘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게 기분이 나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되게 얘네들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연에서는 분해자예요. 얘네가 미국에서도 대량 발생했던 이유도 그 애벌레가 저 키워보니까 안 건데 그 낙엽을 먹습니다. 낙엽을.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분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생태계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자연의 분해자고 미국에서 대량 발생했던 이유도 미국에서 막 잔디 이렇게 깎잖아요. 예. 잔디 깎고 애들이 안 치워요. 안 치우면 그 쌓인 잔디에서 대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러브버드들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니까 그 좀 도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산 있으면 그 산 낙엽에서 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자연에서 나는 훌륭한 그 분해자긴 한데 뭐 우리에겐 그 해를 미친 거 없지만은 하여튼 좀 보기에 불쾌함을 좀 준다. 보기에 좀 징그럽다. 보기에 숭하다. 네. 보기에 숭하다. 약간 이런 거죠. 네. 약간 파리처럼 생겨가지고 파리기도 하고 파리기도 하고 크고 막 먹는데 막 음식이 날라오고. 아니 근데 파리라는 게 네. 실제로 뭘 우리한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지들이 뭘 먹을 걸 먹으려고 이 음식 저 음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게 파리를 보면은 막 이 음식 붙었다가 음식물 예. 쓰레기에 붙었다가 하면서 비벼보고 예.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수많은 미생물들을 옮겨요. 그게 중요한 게 미생물 여기 옮겼다가 여기도 옮겼다가 여기다 비볐다 하면서 그 환경을 미생물 왔다 갔다 하면서 썩게 만들고 한 게 걔네들의 예. 그 나름의 우리가 행성 테라포밍 하듯이 예. 그 미생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썩게 하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앉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진 않아요. 근데 얘네는 안 왔으면 사실 이쪽은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되게 훌륭한 게 얘네가 그렇다고 막 썩은 음식물 쓰레기 갖다 왔다 오냐 그것도 아닌 게 예. 성충들이 먹는 게 꿀이에요. 꿀이요? 꽃 먹어요. 꽃에 앉아 있어요. 꽃을 먹어요? 네, 암컷들이 꿀을 먹어야 산란을 해요. 네, 키워보니까. 우와, 네네. 꿀벌 비슷하네. 네, 아름답습니다. 얘네들 그냥 꽃에서 꿀을 딴다고 벌처럼. 네, 네. 암컷들인 적어도 꽃에서 꿀 정도 빨아 먹어줘야지 산란을 하는 게 예. 사각형이니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꿀을 먹어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이런데 이렇게 먹진 않아요.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또 네. 야, 벌에 가깝네. 네, 하는 행동은 그런 수분 매개자이자 예. 분해자기도 하죠. 근데 하늘씨 숭하다. 약간 보기 못생겼다. 여의도에도 많고요. 지금 서울에도 엄청 많고 이래가지고 또 저희가 하여튼 외래종이잖아요. 외래종이 그 항상 기성을 부린 이유가 예. 봐볼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래종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자연에서 서로 경쟁해서 해서 평형을 맞추고 있고 포식자들도 맨날 먹는 거 먹으니까 이런데 외래종 처음 들어오면 새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딱 처음 본 거 있으면 안 먹습니다. 무서워서. 예. 우리도 처음에 먹던만 먹지 이상한 거 주워 먹진 않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래종이 들어오면은 포식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예. 막 속 치솟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환경이 약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 한번 일그러졌다가 예. 애들이 평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 외래종 왔던 예를 들면 뭐 옛날 꽃매미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황소개구리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 엄청 많았다가 지금 점점점 들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네들도 초반이라서 이렇게 막 엄청 많았다가 나중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적어도 연구 결과상
이 러브버그들이 앞으로 서식할 환경은 더 많아질 거고요. 한반도에. 예. 한반 더 많아질 거고 더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고 옛날에 따뜻하고 습한 데를 좋아하는데 더 따뜻해지니까 더 많이 살 거고 또 더 확산될 거고 또 애초에 얘네들 습성이 그 물이 지는 겁니다. 예. 물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드글드글 모여 있는 거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플로리다 그 미국 러브버그도 얘들이 이제 안 끝나요. 그게 그냥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안 끝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봄마다 이렇게 러브버그들이 들끓는데요.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봄이 왔다 생각하고 야 이제 봄 이벤트다 이거는 꽃필 때 러브버그도 날라오고 네 그렇게 생각하자. 애들은 아니 그런 우리나라 마인드입니다. 요즘 네. 벌도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데 아 그쵸. 러브버그가 이제 좀 많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막 수분도 하고 네. 조금 보기가 좀 벌보다는 덜 예쁘긴 하지만 근데 나름 가슴이 빨간 게 되게 이쁘긴 해요. 하여튼데 그럼 설득이 안 되네. 귀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니 러브버그 나왔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죠. 네. 딱 잡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을 필요는 딱히 없죠. 네. 얘네가 과연 우리 이 환경에 얼만큼 적응할까 지켜봐야죠. 왜냐하면은 확실히 대발생은 대발생이죠. 그리고 예. 특히 수도권을 위주로 대발생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정말 전형적인 외래 유입종의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반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썩 그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니죠. 네. 야, 꿀 먹는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네. 꿀. 근데 이제 가끔 너무 눈에 자주 띄면 예. 이제 여러 집집마다에서는 에휴, 벌레만 또 못한 놈.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 그쵸. 근데 또 같이 재밌게 말씀드릴 게 예. 그 최근에 러브버그 말고 약간 프리퀄 같이 그 파리가 한번 대발생했어요. 많이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파리요? 러브버그는 지금 예. 이게 수도권 한정 이벤트거든요. 예. 인천,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연 올해 어떤 분들이 막 청주, 대전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또 사람들이 막 검은색 또 러브버그 비슷한 파리들 많이 대량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약간 되게 신기하신 분인데 예. 검털파리라는 애들입니다. 많이 오히려 이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요. 그 얘네들은 이제 검털파리라 해서 검털파리? 네, 검털파리와 근 친척들. 그러니까 그 러브버그랑 같은 과예요. 같은 털파리예요. 예. 털파리고 얘들도 짝짓기 할 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네, 붙어 있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가끔 더 큰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얘는 동물은 짝짓기 할 때는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죠. 물론 안 붙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곤충들은. 떨어져서 어떻게 짝짓기를 해요? 좀벌레라고 가장 원시적인 곤충들 보면은 네. 수컷이 해서 이렇게 그냥 그 자기가 가는 통로에 이렇게 뿌려놔. 뿌려놓으면은 지나가다 암컷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쓱 넣어요. 아. 참 재미가 없네, 걔네들은. 수컷은 왜 그 일을 해요? 수컷의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없어. 암컷은 필요하니까 가져갔던 거죠. 수컷의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네. 신기하네. 이상한 자세. 톡톡이야 그렇고. 예. 네, 톡톡이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런 짓을 그런 체외 수정을 하는 그 절지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보면 똑같이 붙어 있고 보면 좀 더 큰 애들도 있어요. 예. 하여튼 같은 털파리과 애들인데 얘네는 이제 수도권 러브버그는 되게 수도권 한정 얘기인데 얘네들은 좀 전국적으로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검털파리다. 검털파리. 보면은 러브버그는 빨간색 가슴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 얘는 좀 예. 시커멓죠. 예. 검은색이네. 되게 보면은 또 큰 애들 엄청 큰 애들도 있고 러브버그가 예.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재밌다. 하여튼 곤충들이 이렇게 다 파리들이군요. 하여튼 파리들. 저 3, 4분면이 짝짓기 중인 겁니까? 3, 4분면? 여기 네네네. 짝짓기하고 왼쪽 네네. 밑에.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히. 예. 이전에 앞서 설명했던 걸로 볼 수 있듯이 검털파리도 보면은 오른쪽 애가 머리가 크죠. 예. 수컷이고요. 아, 그러네. 네, 왼쪽 머리가 애가 작아. 머리가 작죠. 암컷입니다. 항상 네. 남자들이 머리가 크죠, 일반적으로. 네. 저게 눈이 큰 거죠. 눈이 눈이 커가지고 저게 생겼고. 근데 얘네들도 뭐 그렇게 해를 끼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예. 엄청 많이. 얘네들은 근데 국내종이에요. 재밌는 네. 거. 그러니까는 러브버그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엄청 대략 외래종이라서 막 환경에 뭐 포획자가 없고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 대량 발생하나 보다 싶긴 하지만은 검털파리는 국내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한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량 나와요. 발생을 해요. 네. 보면은 그냥 털파리 애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리 아까 다 파리라 하셨는데 파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하루살이 예. 뭐 동양 하루살이 그 미물도 있잖아요. 홀룰루 할머니가 홀룰루루 날아다닌다고 막 얘기하셨던 하루살이들도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막 지하철 안에도 막 붙어 있고 막 예.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저 가끔 메뚜기도 있고 막 하여튼 대량 발생하는 건 파리뿐만 아니라 가끔 이상한 것도 많죠. 네. 곤충들은 세상에 나오는 이유가 그 굳이 어떤 기능을 하냐고 묻는다면 식물의 수분을 도와서 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죠. 뭐 기능이야 딱히 없죠. 기능이야 지를 짝짓기 하려고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수분도 그냥 모기가 되어주는 거지. 새들의 그러니까 먹이는 되어주고. 그 짝짓기 한 그 수분에 한 것도 그냥 그 꿀빨로 들어갔다가 그 예. 꽃이 이렇게 치덕치덕치덕 그 꿀만 빨지 말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치덕치덕 붙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끔 꿀들 보면은 그 꿀만 빨지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꿀을 되게 깊숙이 숨어둡니다. 그래서 예. 곤충들 보면은 가끔 이제 꿀도 못 빨고 네, 꽃가루만 이렇게 옮겨주는 그 약간 찾다가 네, 또. 저 돈도 못 받고 그쵸 금연도 못 받고 이게 꽃가루만 옮겨주는 그런 사기 당하는 애들도 많고요. 네, 그런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러브버그 신기한 3에서 6 원래 곤충이 좀 원래 파리들이 그 정도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파리들 되게 수명 짧고요. 그 원래 수명이 짧아요 파리들이? 성충들이 되게 짧고요. 그래서 되게 짧은 거 얘가 원시적이라 했는데 제일 정말 가장 원시적인 파리가 있어요. 예. 그 어리맨목이라고 얘네들 보면은 수명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성충이. 하루살이도 40분? 안 되네. 네, 40분, 하루살이도 안 돼. 하루살이를 잽이 안 되죠. 하루살이도 하루를 사는데. 하루 산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은 러브랑 되게 비슷해요. 얘네들도 하루살이도 한 1일에서 3일 살고요. 예. 그 암컷 짝짓기 안 시키면 한 4주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닌데 이제 원시적인 파리들 보면 한 진짜 40분 사는 애들도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정말 그 곤충들은 바짝 태어나서 그 성충 때는 그냥 짝짓기 모드, 그냥 짝짓기 한번 하고 끝나는 약간 그런 예. 애들이 만나서 그냥 인생 대부분이 애벌레인. 매미도 보면은 한 17년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바짝 일주일 살고 강렬하게 짝짓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애벌레 시절의 삶이 기네요. 애벌레가 약간 본업이고 걔네들은 본 인생이고 마지막 그 장렬하게 약간 장례 행렬처럼 그냥 그 마지막 인생 불태우는 게 약간 성충식이라고. 근데 우리 합니다. 인간도 뭐 평생 살아봐야 애벌레처럼 맨날 유튜브나 찍고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웹툰이나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은퇴하고 몇 년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곤충은 화려한 시기가 있잖아. 화려한 시기. 화려하게 불태우고 딱 죽는 거잖아요. 짝짓기? 근데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거잖아. 인간은. 예. 괜히 이러면서 늙어가는 거지. 짝짓기가 화려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화려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애벌레 땅 속에 있다가 성충으로 해서 날개도 생기고 세상 밖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밖으로 짠 나와서 착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제일 억울한 게 그 번데기에서 성충대에다가 실패하는 애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데요. 날개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막 못 날아. 아니 매미 보세요. 매미 17년을 땅 속에서만 있어. 그냥 나와서 일주일 딱 있어.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해. 그거 짝짓기만 딱 해. 그리고 죽어. 그런 거죠. 성충이 딱 돼서 짝짓기만 하고 죽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애벌레가 땅 속에서 얼마나 그 재밌는 일을 벌이는지를 그쵸, 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너 땅 속에서 너 그만 살고, 아이 땅 부족해, 너도 날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살다가 오히려 짝짓기하고 바깥으로 끝나는 걸 수도 있죠. 반대로 그럼 그 땅 속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땅속이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우화부전 곤충들은 우화부전도 많이 일어나요. 예. 성충 되려는데 막 날개 망가지고 이게 안 빠지고 안 빠져가지고 이제 휘청휘청 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인생 망한 거죠. 네. 슬픕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하여튼 곤충들 인생 보면 서글픕니다. 하여튼 근데 러브버그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예. 러브버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 수명 되게 짧습니다. 성충은 수명이 3일 6일밖에 안 되는데 암컷이 알 한 400개를 낳았어요. 사육을 해보니까. 400개. 그러니까 그렇게 많겠죠. 네, 그래서 알 한 400개 정도 낳는데 길이 한 0.5mm. 그 제가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는데 맞네. 그 사진이 아직 출판이 안 돼가지고 논문이 함부로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얀색 계란 같이 생긴 거예요. 네, 하얀 되게 그냥 그 참깨처럼 생겼습니다. 참깨. 하얀 참깨처럼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검게 돼가지고 참깨. 알이 있다가 촉촉하게. 애벌레는 그냥 평범한 그 그냥 애벌레처럼 생겼는데 이 상태로 1년 살고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본업
이고요. 한 1cm에서 1.5cm. 그리고 이 상태로 그 겨울 날고 낙엽이나 부엽토 먹고 이제 번데기를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네, 있다가 네, 성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량 발생하는 곤충들을 보면은 메뚜기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시즌을 맞춰요. 언제 나갈지. 예를 들면은 뭐 그 메뚜기는 이렇게 알을 누가 부화하면은 그 진동을 딱 느끼고 동시에 다다닥 부화를 합니다. 무슨 에일리언 알 까지듯이 다다닥 부화를 하고 그 매미 서로 동시에 네 동시에 나와야지 타이밍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도 짧은데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매미나 아니면 개미들 이제 결혼 비행하는 거 보면 걔네들이 다 시즌을 페로몬으로 이렇게 서로 의사통을 해서 이 다음 날 저녁에 비행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시즌을 맞추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아마 온도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온도인지 아니면은 뭐 어쩐지 서로 습도인지, 땅 속에 있는데 네, 땅 뭘 속에 보고 있는지 같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니 그때 그래서 매미도 궁금한 게 17년이잖아요. 땅 속에서 17년 있다가 딱 나오는 건데 그렇죠. 실수로 16년인데 나왔어. 그럼 나 혼자 나오는 거잖아. 짝짓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나들이랑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17년을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땅 속에 있는데 무슨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애벌레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대충 뭐 몸집 커지고 하면 대충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시간을 어떻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매기냐는 거야. 17년을 정확하게 17년에 그 해 17년째 여름에 딱 나와야 암컷을 만나야 되잖아요. 16년째 나와도 암컷이 있잖아요. 아니지. 같은 애들이 아니야. 17년째 나온 애들은 17년째 나온 애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17년 매미 정말 어떻게 17년을 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곤충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겨울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겨울 있을 때 한번 차가운 쇼크가 있죠. 예. 계속 차가운 쇼크가 있다가 한 봄이 되면 따뜻한 쇼크가 있죠. 그 쇼크들을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되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해 뜨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워졌네 그럼 한 해가 갔는데 한 15년째쯤에 카운트는 아니지만 까먹었어. 네. 내가 14까지 셌던가 15까지 셌던가. 설마 뭐 신호가 있겠지. 카운트는 아니죠. 카운트 아니에요. 곤충들이 카운트하는 건 거의 없어요. 하겠어. 예를 들면은 곤충들이 실제로 카운트한다 하는 경우는 네. 개미들끼리 전쟁할 때 사마귀들이 전쟁할 때 사막에서는 막 전쟁하고 상처나면은 완전 손실이 크니까는 그냥 전쟁 안 하고 서로 일개미들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턱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거든요. 딱딱딱딱딱딱 대치하다가 한 놈이 딱 대치하고 제가 더 일개미 더 많네? 그럼 딱 전쟁 안 하고 물러섭니다. 그게 거의 곤충 중에서 몇 안 되는 카운트 사례고요. 서로 보고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갑니다. 네. 실제로 안 싸우고. 실제 안 싸워. 왜냐면 싸우면 다 양쪽 다 손실이 있고 망하잖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숲이나 뭐 아마존 열대우림은 동남 열대우림 모르겠는데 사막에서 전쟁하면 그냥 파멸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싸우고 그냥 협상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개미들이 그렇게 전쟁하는 것도 유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곤충에서 유일한 카운트라기 때문에 매미도 이렇게 막 1년, 2년, 3년 카운트는 못 하겠죠. 아마 시계가 걔들도 뭔가 있겠는데 있을 거고 저도 시계가 17년이나 되는 건 항상 신기하긴 합니다. 네. 특히 근데 올해가 재밌는 게 올해가 매미들 시즌이 다 돌아오는 해예요. 그게 17년, 13년인데 그게 소수로 맞추셨다고 그래 유명하잖아요. 200년 만에 13년과 17년이 만나는 소수라면서요. 근데 올해 올해라 그러잖아요. 13년파와 17년파가 매미들이 200년 만에 만난 거야. 왜냐면 13년파는 13년파끼리 살고 17년파는 17년파까지 살잖아요. 그게 소수로 쪼개져 있거든요. 같은 해에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지. 네. 근데 근데 소수가 만난 거야. 200 몇 년 만이래. 매미도 엄청 쏟아지겠네. 그렇죠. 실제로 3년, 5년, 7년 이렇게 소수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에 나온 매미는 그냥 막 누나랑 만나고 막 난리 여동생이랑 만나고 막 난리 났겠구나 아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매미가 이렇게 1년마다 다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네. 흔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매미가 되게 안 흔해서 예를 들면은 이 개미와 배짱이도 원래 매미와 개미였는데 매미가 그게 뭐야 이러니까 다 배짱이로 바꾸고 이랬다고 해요. 오, 야 축제구나 이번에. 이번에 축제로 갑니다. 대목이네 대목. 근데 야 어떻게 17년 만에 나오는 애들이 나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해. 신기합니다. 네. 어머나. 13년 매미와 17년 매미가 어제 나왔다가 200년 만에 만나 헤어졌어. 그럼 다시 13년 매미네 마을로 가야 되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200년 만에 또 만나는 거야. 그렇지. 13년에 하는 애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만나. 20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야. 13년파와 17년파가.
땅 속에서 땅 속에서. 애틋하다. 네. 와, 하여튼 곤충의 세계. 곤충의 그 사랑 얘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걔네들 짝짓기도 이상하게 아까 뭐 나비들 정도 때 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곤충들은 이상하게 하죠. 네. 네. 아니, 그럼 사람들도 다 있어. 그런 기능이 없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러브버그. 네. 러브버그 보기에는 다소 좀 민망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착한 애들이다 그런 거죠. 네. 우리한테 특별한 해는 없고 꿀도 빨아먹고 다만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좀 보기에 좀 흉하다. 흉한 건 아니고 이제 그치. 미풍양속으로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미풍양속.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휴 벌레만 또 못하는 이런 대사들이 집에서 오고 갈 수는 있다. 야, 러브버그가 오늘 막 전용 뉴스 헤드라인에도 나오고 그러다. 야, 너무 많이 생겼어 우리나라에. 뉴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뉴스 없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 예. 한동안 뉴스가 없네. 이럴 때 러브버그가 또 한번 곤충 배워봤습니다. 나와서, 네, 아, 좋았습니다. 새로운 또 곤충 얘기네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몇 분 정도 하는지. 아, 네. 이제 나왔으니까요. 네. 네. 관찰해 그래서 봐야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연구 결과가 없지? 야, 이름이 러브버그고. 그러면 주목적이 러브인데 그 지속 시간이 연구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네. 곤충 연구소입니까? 그 연구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곤충 진화 및 개통 유전체학 연구실입니다. 아, 이름 진짜 어렵네. 곤충 진화를 유전체학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네. 이 앞에 놓은 만화로 배우는 멸종과 진화 이 책은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리고 다 그렸습니다. 살 책이 엄청 많이 만화를 그렸는데, 네, 예. 딱 두 권 그냥 홍보하려고 갔습니다. 네. 와, 오른쪽에는 오디세이는 우주 이야기 같고. 네, 우주 SF고 이게 절판됐었는데 다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예. 또 새로 그린 신간입니다. 네, 요거는 생물에 대한 생물 이야기. 네, 뭐 곤충도 그리고 곤충. 너무 교훈적인 만화인 것 같은데요, 둘 다? 약간.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걸 여기다 하기에는 그 예. 약간 그 러브버그처럼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네, 예. 교훈적인 그럴싸한 것만 여기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생물, 뭐 곤충, 특히 곤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그게 신기하고 궁금하고 호기심 생기니까 그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다들 걱정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걸 그려서 네, 열심히 살고 네. 그럼 처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대단한 와. 능력인 거지. 그림은 원래 잘 그리셨어요?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렸습니다. 네, 좋아. 야, 요즘은 진짜 웹툰 작가가 진짜 짱이다. 그림을 좋아해서 네네. 그림 좋아하고 생물 곤충들 좋아하고. 그래서 네, 둘 중 뭐 할까 하다가 둘 다 하는 걸로. 그게 야 엄청나다 정말. 잘 팔립니까? 책, 만화책?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참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야, 웹툰으로 버는 돈이 압도적이죠. 이 책이야 뭐 팔려도 그만 안 그렇지, 팔려도 그만 그렇겠지. 정도겠죠. 책이 더. 책이 더 잘 잘 팔려요? 네네네네네. 요책 오디세이나 이런 게 요책 말고도 있을 거야. 많은 네네네네. 것 같던데. 책이 더 잘 팔려. 책이네. 와. 책이 제일 더-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오디세이예요? 공룡의 생태라고. 공룡의 생태. 역시 공룡이 네, 모든 분들이 곤충하면 뭐, 공룡하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우와 하기 때문에 네. 역시 공룡이, 어린이들이 네. 좋아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네. 태어나서 한 가다 보면 한 5세 어떤 무렵에 공룡에 빠질 때가 맞아요. 있어. 공룡기가 있어. 공룡기가. 여기 예전에 나왔던 그 박진영 박사님 있잖아요. 예, 그분 연구실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공룡학이라고. 예. 저 그 수업 듣다가 약간 눈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재밌었어? 교수님 나오셔서 막 야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서 이빨인데 만져봐 이러고 우와 뭐눈 들어갑니다. 네네. 와. 그렇구나. 아니 그게 사람 자라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 반드시 공룡기를 거쳐. 그렇죠. 네네. 공룡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어. 그래서 맨날 진짜 그 애들이 공룡 찾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예. 진짜 학부모들은 진짜 공룡 한 마리 살까? 매번 공룡 찾아서 구경 다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럼 애들이 그렇게 공룡을 좋아하나? 네. 예? 왜 좋아합니까? 그 약간 재밌는 설명을 본 게 있는 게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외우는 단어들 보면은 예. 약간 그게 다 생명 관련 그러니까 막 25개 중 16개가 생명 관련된 거다 뭐 생물 동물 관련된 거다 이런 것들이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물들을 이름을 외우고 분류를 하는 게 약간 인간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 막 그 먹는 거 못 먹는 거 나한테 위협되는 거 안 위협되는 거 이런 걸 많이 구분하고 실제로 그 예를 들면 뭐 페루 원주민들 뭐 아니면 저 동남아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걔네들이 야생 상태 그 원시림에서 생활하면서 예. 어린 시절부터 막 저 새는 무슨 새고 저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하는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예. 도시 아이들은 그런 걸 못 하니까 공룡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게 나중에 포켓몬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재밌는 뭔가 그-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분류할 동물이 잘 네, 살아있는 걸 안 보이는 분류해야 되는데 그중 뭐 곤충을 분류하는 애들도 있죠. 예. 곤충 이름 외우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주로 공룡 그러다가 나중에 뭐 포켓몬 뭐 이런 거 빠진 애들이 아닌가라는 남자애들만 재밌는 그러지? 설명이 있습니다. 네. 남자들이 더 열심히 분류를 하려고 하나 보지. 그쵸, 네. 사냥 수렵 채집 시절에 그 아. 동물을 구분하고 먹어도 되는 거 못 먹어도 되는 거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뭐 내가 개입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흔적이 아니던가라는 재밌는 네,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 젠더 남성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 개뿔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달라. 그냥 달라. 그냥. 남자애들은 지그들이 남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공룡 찾아다니고 공룡 갖고 놀고 여자애들은요 그냥 인형을 갖고 나. 3살인데도 어. 머리 빗고 거울을 주면 거울 남자애들은 한 5초 갖고 놀다 버리는데 어. 여자애들은 이거를 그냥 끼고 놀아. 왜 그럴까? 타고나는 거죠 젠더는. 무슨 사회적으로 길러져 개뿔. 알겠습니다. 이야 참 재밌네. 부럽습니다. 곤충 자기 이야기. 재밌는 거 하고 책도 만화 그리고 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좀 사주세요. 멸종과지나 오디세이 안 사주셔도 될 만큼 많이 버시는 많이 버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예 우리가 내가 한번 나와줬어 너희들 불쌍해서 이런 분위기긴 한데 네. 여기 물 좋으면 다음에 또 나오고 이제 판매량 보면 알아. 알라딘 뭐 예스24 이런 데서 네. 네. 아이들 사주시면 저희가 또 네. 재미있는 야한 벌레 시리즈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우리 좀 야한 벌레 한번 해줘요. 뭐 메뚜기? 네. 좋죠, 메뚜기. 메뚜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입니다. 메뚜기 얘기 한번 해줘 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달로아 작가님, 김도윤 연구원님. 네. 아유 좋아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